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제 위원장님들, 본부장님들 모시고 돌아가는 선거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분을 모셨는데 김병주 본부장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뭘 부를까요? 공동선대위원장 젤미 공대 선대위원장, 스마트 국방위원장, 불교 본부장. 이거 몰랐네요. 불교 본부장. 네. 불교 본부장. 골목 선대위 경기 북부 강원위원장. 네. 직함이 많으시네요. 몸이 10개라도 못 나갑니다. 자, 그리고 복귀양 선대위 먹산이점위원회 사회경제위원장. 네, 충남 총괄선대본부장. 네. 두 안녕하십니까?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자, 그리고 이재정은 중앙 유세본부장. 네, 춤 많이 완전 추시더라고. 많아요. 춤 많이 줄줄이 추시. 다 읽어주세요. 경기도 도당 상임선대위원장, 골목 선대위 대구 경북위원장. 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위원회 위원장, 그래요. 후보 민명동 직속위원회. 먹산이점위원회 산하 디지털 자산위원장, 잘산이점 을지키기 민생실천위원장.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장이고 본부장이고 진짜 많은데, 아니 우리 김병주 의원님 불교 본부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종교 전체를 간장했었고 네, 그 중에서도 네, 이번에 불교 쪽 불교 민심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 네. 불자시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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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본부장입니다. 자, 우선 요새 보니까 유세 현장에 춤추는 데는 다 이재정 의원이 있던데. 춤추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일 100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네. 그것만 나와요, 근데. 네,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그 감동적인 장면 있잖아요. 어떤 거요? 그 후보가 도착하기 1, 2분 전인데 전기 선줄이 늘어져서 급하게 그 스카치 테이블 들고 무대를 고친 장면. 이런 것들은 유튜버님들이 안 찍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네네. 네. 그리고 출연자가 왔을 때 우산 들고 뛰어나가서 고개 돌리고 씌워주고 있는 장면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런 장면이 언제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안양에서도 지역 챙기고 있거든요. 이게 골목 선대위라는 거 잠깐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네, 본인의 지역구 외에 네, 다선 의원들이 대중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의원들이 그러면 그 취약 지역에 가는 겁니까? 네, 네. 네, 전 대구 경북이다 보니까 근데 후보님 유세를 맡고 있어서 후보님이 방송 토론할 때 대구 경북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면은 자꾸 전 연설을 하려고 그러면 춤추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목소리도 많이 가셨네. 네네. 대구 경북은 우리 당에서는 서영교 네, 함께하고 서영교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하고 네. 이재정 네네. 의원이 맡고 그렇게 있어요. 세팅이 되는 거구나. 네, 네. 한 분은 그 지역을 잘 아는, 한 분은 중앙에서 이런 식입니까? 두 분 다 중앙에서 하는데 네. 명도가 높고 또 그럼 그와 연관성이 있는 본인이 손들고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정하는 거예요? 발령받았어요. 배정했죠. 네. 왜냐하면 이재정 의원님 대구 대구라서. 출신이면서 그 지역에서 인기가 높거든요. 서영교 의원님은 의원하고. 경북 출신이시고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는 예전부터 선거만 있다면 춤을 그렇게 췄어요. 그 영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 혹시 있습니까? 와. 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앞에 나와 추지 않아요. 다른 의원님들 리드해드리는 역할을 하느라 뒤쪽에 숨어 있는데 눈에 띄네. 놀아봤네. 본인이 춤추는데 굉장히 집중하시더라고요. 아닌데. 자, 네. 춤이 되니까. 아이고, 뭔들 안 될까. 먹산이즘위원회 사회경제위원장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사회적 경제위원장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 연대 사회적 경제라는 게 사회적 경제. 네. 근데 어렵죠 말부터가. 그래서 지금 답답해요. 사회가 들어갔다고 해서 윤석열 들어와서 사회주의라 그러죠. 사회주의 경제라고 맞아. 어허. 그러면서 예산을 다 줄이고 각종 지원 정책도 다 없애고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각 부문별 지역별 간담회를 계속해서 이어서 가고 있는데 다들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이제 6월 4일부터는 희망을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떤 예산이 줄었는데 사회적 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년 차에는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고 2년 차에는 좀 더 줄이고
3년 차는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주는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걸 몽땅 다 날렸어요. 아,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자체를 없애버렸구나. 그렇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뭐 계약이나 이런 데서 일종의 특혜를 좀 줬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도 다 뺏기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모두 다 없어지고 중간 지원 조직도 뭐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광역기초별로 다 있었었는데 이것도 몽땅 다 없애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 사회적 경제는 가장 탄압받은 경제 영역 중에서 가장 탄압받은 곳 중에 하나라 그나마도 이제 경기도지사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 영역의 망명지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경기도만 그나마 좀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을 정도고 그 나머지는 몽땅 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원 정책 다 날라가서 저희들이 이제 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윤석열 정부 이전 예산으로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쉬운 숙제인데 간단한 숙제인데 이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우리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탄압받은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3년 동안 힘들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지역구 정도로 의원님들은 다 알아요. 진짜 풀뿌리 경제 지역 조직들의 사실 기반이 되는 게 저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하는 윤석열은 일이에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맞아. 사회주의래. 그러니까 참 이 공공기관하고 사기업 사이에 영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를 수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들은 오로지 기업은 이윤 창출만 해야 되는 게 기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들 많이 했잖아요. 다 없애졌어요. 저들은 재개발만 할 그렇지. 뿐이고 아파트하고 빌딩 짓는 것만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도시 재생도 다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 속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완전히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다 말라가고 있고. 그래서 복귀왕. 의원에게 배정했구나. 복귀하여라. 예. 최소한 3년 전으로 복귀한다. 복구왕. 자, 김병주 의원님은 너무 맡은 게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되는 게 어느 위원장입니까? 아무래도 골목골목 선대의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네네. 여기는 주로 이제 적경 지역이 많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실제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데 오늘 또 이제 동두천 지역을 갈 예정입니다. 오후에 방송 끝나고. 의원님 요새 그 사진 영상은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 네.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거 찍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자, 네. 한번 봅시다. 영상 있으면. 아이고. 지휘를 하시네? 뭐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는 거예요? 지휘를 지휘하다가 트랜스포머 춤이네. 이런 모습을 보고 기괴하다. 나는 저 악단을 지휘하시나 했더니 지휘했어요. 음악이 나와서 춤추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 장면은 강원도 제가 골목골목 유세를 맡았는데 강릉을 갔습니다. 네. 그때 행사하는데 저 악단이 저를 위해서 곡을 한 분 연주해 주겠다고 지휘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일이 악수하고 지휘를 하다 흥에 겨워서 지휘를 하라고 춤을 췄던 경험이 나고요. 그랬더니 저 때도 저 국민의힘에 있는 선거원이 또 흥에 겨워서 달려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제가 귓속말로 운동은 국민의힘 하되 찍을 땐 1번 찍으세요 했더니 저 이미 1번 찍으려고 결심했어요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얘기 좀 다 여쭤볼게요. 뭐냐면 그 지역에 나가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은 국민의힘 선거 운동이 눈에 띄잖아요. 이게 이제 팽팽할 때가 있거든요. 선거 때 정말 기싸움도 대단하고 막 그리고 한쪽은 아예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선거 운동이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네, 안 보여요. 네. 네. 그 경험담 얘기 좀 해주시고 자 우리 민병도 형님은 자 민생실천위원장, 디지털자산위원장 이 중에 디지털자산위원장은 생소한 우리가 흔히 가상자산이라고 알고 가상화폐, 있는 예. 그건데요. 가상이라는 게 좀 부정적이잖아요.
허황대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이거는 완전히 자리 잡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우리 업계 사람들하고 이름을 바꾸자고 했어요. 아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디지털 자산 소위 말해서 가상화폐 이런 거를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자. 이제.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동대문이라 이런 데 이미 쓰고 있어요. 이미 쓰고 동대문 있고 어디서요? 동대문 시장에서 이걸로 아. 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이미 많이 자리 잡았어요. 지금 동대문 시장에서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혹은 뭐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로 태도로 사용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실제로 예, 사용이 그리고 되는구나. 지금 뭐 이준석 얘기하는 잘 모르고 하는 건데 네. 테더가 지금 레도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비자 카드 가맹점에서는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로 이미 엄청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부정적 인식이 분명히 남아있고 위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존재하는 현상 이거 바꿀 수 없으니 디지털 자산으로 어떻게 어떤 거는 규제하고 어떤 거는 제도 속으로 끌어들일까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좋은 일 하시네요. 아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 TV 토론에서도 핫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 선거 지역의 선거를 뛰면 과거의 선거에 비해서 그 국민의힘 선거 운동이 정말 약해져 있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긴 하던데. 거의 그 사람들은 얼굴은 다 가리고 기본적으로 거의 그쪽에 지역 대표 정도만 이제 얼굴 보여주면서 운동하고 있을 정도로 활동 자체가 침체돼 있어요. 뭐 춤을 추거나 이런 것도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실제 골목골목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쪽은. 그러니까 일단 기가 다 죽어져 있어서 그분들 움직이면 아 저기는 완전히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구나 하는 게 딱 분위기를 보면 느껴집니다. 어떤 이제 사거리에서 출퇴근 인사를 할 때 보면 어디 가면 야 여기는 기가 살아있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선거 홍보 현수막만 봐도 차이가 납니다. 현수막은 최근에 제가 다녀보면은 각 지역마다 우리 민주당은 후보 공약, 지역 공약하면서 이재명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예, 카드가. 예. 각 지역의 공약이 딱 들어가서 하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공약을 올려놓은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냥 똑같은 김문수 플랜 뭐 이렇게만 네.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공약을 발표하기 전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역 공약들이 발표되면서 지역 공약 플러스 이재명 후보에 대한 1번이 나가고 다들 너무 있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셔서 네. 부정적인 얘기도 좀 해야 네, 되겠어요. 아직도 제가 이제 유세하면서 지역에서 저희 캠프 이름은 민심 명심 캠프입니다. 네. 민심이 명심이다. 그 지역에서 유세하면서 보면은 아직도 얼굴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세할 때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유세 맡겨놓고 내려가서 악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 1번 찍을 거예요 하는 분도 있지만 주소 잘못 찾으셨어요? 주소 잘못 찾으셨어요? 그런 분도 있겠죠. 하는 분 당연히.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맞아요. 이런 느낌들이 네. 듭니다. 네. 그건 부정적인 뉴스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아니 다 그래서 일본 그 찍었어요. 얘기를 계속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늘 자만하지 않기 아, 그거 위해서 중요하죠. 그런 분위기가 의원 내에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마디 이렇게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이제 한 분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당내에 있습니다. 뭐 의원님도 하죠. 그만큼 우리끼리 흥분하면 안 긴장하고 된다. 있다는 거죠. 네. 우리끼리 흥분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럼요. 네. 그러면 전 다시 좋은 얘기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 역시 같은 지역이잖아요. 동안 갑이시고 저는 을. 동안에 있어서는 선배님보다 조금 밀리는 을인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거리 인사를 하면 빨간색 옷을 입은 분들이 몇 분 계시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세요. 조금 민망해 하시거나 우리 선거운동원들의 기세를 이렇게 관망만 하시다가 사라져서 불어하는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저 선거할 때도 보통 보면 슬그머니 옆에 와서 어제 사전투표는 찍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실제 지역에서 그런 지형이긴 한데 지금처럼 자신감 없게 선거운동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이명박 정동영 선거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느꼈던 좌절감이 있거든요. 어,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비슷한 좌절감을 그보다 더 큰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 네네. 짐작하는 바인데 정말 선거 공보물도 보기가 싫었거든요. 그때는 네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저도 기억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을 맡았잖아요. 근데 경북을 가보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뭐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가보면 시장을 돌아다니려고 하면 후보가 안 따라오려고 해요. 너무 모진 일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해서 저 혼자 그냥 시장 대구 상인 경북에서는 네. 어. 시장 상인들 만나면 우리야 넉살은 좋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막 뭐라 그러면은 그래도 미워하지 마 이러고 어깨 툭 치고 지나가고 하는데 그분들은 맨날 당하시다 보니까 자신감 없어 하시는데 이번엔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대구 경북의 선거 운동원들이 조금 힘을 내서 시장을 들어갈 정도로 용기를 내기 시작하셨다. 그만큼 대구 경북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그거는 대구 경북에 항상 사시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크게 느낄 것 같아요. 네네네네. 평소에도 저는 늘 지원을 안 간 선거가 없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다시 유세하러 가셔야 한다니까 가시기 전에 유권자한테 바라는 바 있어요? 저는 우리는 그 이재명 후보한테 바라는 바 있거든요. 네네. 저도 있습니다. 방탄유리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제발. 유권자분들께 너무 감사한 게 네. 처음 방탄유리가 이제 세계 막으로 다 이루어져 있을 때 제발 나오시지 말라고 당부를 후보실하고 유세팀에서 다 드렸습니다. 경호하고 그 후보가 합동회의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나오셨는데 네. 유권자들이 빨리 다시 들어가라고. 도로 들어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절대 우리는 못하는 일을 그렇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말은 안 듣는데 후보가 유권자들이 제발 들어가달라고 네. 하면 그 들어가야죠. 네. 예. 근데 아마 유권자들과 자기 사이에 뭐가 가려져 있고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불안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예. 하나만 더 설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경호, 비서, 홍보 뭐 그리고 또 우리 유세까지 해서 그 팀들이 같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를 정하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의 방탄막을 예.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왜 그런 게 없느냐. 딱 사면을 가리는.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의 음향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그만큼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맞춰져 조건도 있지 있고요. 않다. 지금 뭐 구멍이 뚫려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호 담당자 전문가들이 지형 지문을 전제로 해서 후보가 서 있는 곳에서 소위 사격이 가능한 건물들을 모두 마크할 수 있는 그런 각도로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때로는 옆에 것들이 더 작은 경우도 있고 옆에 걸 세로로 세울 경우도 있고 사진 좀 띄워서. 네네. 네. 지형 지물에 현장에 따라 맞추어서 다르구나. 각도를 다 조절합니다. 그렇구나. 항상 그건- 똑같은 모양이 네네네.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게 설치하는 네네네. 것이다. 무대 전문가가 아닌 지형 지물에 그리고 또 경호 전문가가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좀 안심하고 맡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있진 않다. 김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쪽은 또 전문가 네. 아닙니까? 어제 사실 제가 경기도 유세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안전 체크를 했는데 이젠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모선 경찰 출신 의원이 안전실장을 맡고 네. 경찰들이 대대적으로 경호 지원을 해서 실제 먼 옥상에도 오피라고 해서 간축소를 운용을 해서 매 옥상마다 다 경찰들이 투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주요 건물 안에도 보니까 경찰들이 돼 다 있고요. 들어가서 네네. 확인하고. 그리고 사실 권총 유효 사거리가 30m거든요. 네. 그래서 30m는 지지자들이 못 들어오게 다 차단이 된 상태고 지금 정도면은 안전하겠다. 제가 가서 역으로도 쌍안경으로 각 건물마다 다 체크해봤을 때 사각지대가 없게 사각지대는 여지없이 경찰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아주 그 방탄유리도 적절한 곳에 설치. 네네 방탄유리도 지금 분리가 가능하게 돼 있어서 그때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네 투표 완료되는 순간까지. 그럼요.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테러를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계속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후보님도 밖에 노출을 최소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잠깐 나오시더라고. 나오면은 지지자들이 허용 안 하시더라고.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요. 불안해 우리가. 그리고 또 네. 전부 그 풍선 있지 않습니까? 갖고 네. 어떤 분은 어제 한 5개를 갖고 와서
저랑 사진 찍자는데 풍선 놓칠까봐 이걸 시야를 애지 중지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혹시 또 테러 같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풍선을 띄우면은 시야를 저격수의 가려주려고. 시야를 가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예. 사진 보시면 약간 푸른빛이 돌아요. 사진 좀 그래서 띄워주세요, 다시. 조금 이격감이 드는데 오늘부터는 네. 또 저 유리를 교체를 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보다 이재명 후보의 얼굴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아, 조금 개선된 좀 개선된? 방탄 유리가 설치가 아니 됩니다. 좀 덜 보여도 되니까 아, 네네. 두꺼워도 안전하게. 그랬어요. 두꺼워도 안정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방향으로. 뭐 색깔만 뺀 거예요. 색깔만. 색깔만. 네. 어.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제 잘 안 보인다거나 그 어떤 이물질이 유권자와 나 사이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네네네.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유권자들이 혼내야 됩니다. 네. 후보님.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 현장에서 네,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현장에서 예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라인이 쳐져 있는 부분은 어쨌든 경호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국회의원 보좌진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제 못박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부탁은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그런 안내만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신 김에 민병도 의원님하고 복경 의원님 댄스까지만 보고 끝내죠. 빨리 요새 가야 되니까. 자, 민병도 의원님은 잠깐 보여주세요. 나나 거기나 도친 대진이네. 그냥 끊어도 되겠다. 자, 다음. 아침 운동하시는 것 복경 같아요. 의원님. 네. 복경 의원님도 영상 봅시다. 예. 의원님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저기 다야. 자, 그러면은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그거 알려드리려고 모신 거거든요. 예, 고생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쭉 본부장들, 위원장들 모시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 주세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하러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